네,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 작가님의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작업 기간이 10년 되셨대요.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거기 주소에 보면 유튜브 주소가 있는데 그게 이 작가 이 작품 소개하시는 거예요. 작가님이요? 네, 작가님이. 근데 그 이 꽃 10년 동안 이것만 한 건 아니지만 그 거기 말씀으로는 출판사가 너무 감사하게 10년 동안 기다려주셔가지고 이거를 계속 완성도 있게 계속 차근차근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림입니다, 보림. 역시 보림. 10년을 기다려준 멋지다. 출판사. 자, 그리고 이 꽃에 미친 김군이라는 게 정민 선생님의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이 뭐 2004년도에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선 후기에 각 분야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래요. 너무 웃기죠? 네. 꼭 읽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이야기 중 김덕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래요. 이게 김군이 그분이 평생을 꽃과 함께 지낸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를 이 그림책 형식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작업을 하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김동성 작가님이 그림을 한 첫 그림책. 시간을 두고 천천히 10년 동안 작업한 그림책. 자, 가격이 좀 비싸지만 퀄리티가 엄청 좋은 그림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이번엔 반대로 갈까요? 이렇게 나가요? 네. 몰라.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그 미쳐야 미친다 정민 선생님의 미쳐야 미친다의 김형덕이라는 분을 모티브로 김덕형 똑똑하신데 한 번 들었는데 네, 써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거기에 대한 그 설명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는 그 이 미쳐야 미친다를 읽어보신 분의 서평 같은 건데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글쓴이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열정과 광기를 연구하면서 역사의 행간에 숨은 영웅들을 오늘날의 언어로 복원하려 했습니다. 죄인, 역적, 서얼, 기생, 화가. 그 시대의 비주류였지만 절망 속에서 성실과 노력으로 자신의 세계를 우뚝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불광불급은 안일불, 미치광이광, 안일불, 미칠급이에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미치광이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래요. 한자인 줄 몰랐어요. 그냥 미친 게 아니었어요. 미치광이가. 그러면 제대로 미친 거네요. 그러면 한자가 아닌 뭔 줄 아셨어요? 선생님 혹시 나 궁금해. 순우리말. 미치광이 미치광이. 한자로 연상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네 글자면 사자성어 생각하잖아. 그렇구나.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꽃에 미친 김군을 저는 처음 봤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봤을 때 세상 한량이다. 맞아요. 너무 편하게 산다. 꽃 그리고 하고픈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꽃이 됐다 그래서 흠칫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네. 그 인상이 깊었던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구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어떤가요? 네. 네. 저는 여기 페이지. 네, 여기는 그림보다는 사실 문구에 조금 문구가. 기억에 남았고요. 문구에 보면 정말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마저도 이름마저도 꽃 이름을 지을 만큼 정말 꽃에 제대로 미쳤구나. 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 내용 중에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이 책 너무 좋았고 이 맞아. 책에 저는 너무 여기 좋았어. 맞아. 이게 너무 좋은데 이게 보면서도 이게
그냥 마냥 꽃에다 그냥 누워 있는 게 아닐 것 같아서요. 꽃말을 찾아보니까 어. 등나무꽃 꽃말이 사랑에 취하다 또는 환상이라는 뜻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걸 또 여기서 그러네. 꽃에 미쳤으니까 있었네. 이 꽃 중에서 또 등나무 밑에 누워 있는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아, 난 일맥이 꽃말은 생각도 안 상통하는. 해봤는데. 저는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끼워 맞추는지 최고다. 몰라도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진짜 근데 등나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그쵸, 등나무 맞아, 이 맞아. 많은 꽃 이 중에 꽃 왜 하필 중에 이 꽃미칠까 이랬는데 이 꽃 자체가 사랑에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에 취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꼽았어요. 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책을 오늘 와서 아, 읽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딱 이 국화꽃 이 장면을 펼치는 순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진짜 이 향기가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좋아서 너무 이 장면이 정말 기억에 제일 남습니다. 맞아요. 저는 평생을 바쳐서 그린 그림을 그림이라서 이게 완성한 모습이 저는 다 담긴 느낌이 좋으셨구나. 저는 맨 앞에 있는 민들레 꽃을 신기하게 보던 한 아이가 있었다. 여기서 시작이구나. 여기서 네가 시작을 했구나. 그 맑은 눈의 광이라고. 눈을 보세요. 흰 눈동자가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동그랗게 떴는지. 저는 여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는 여기 펼쳐 보이는 부분이 어쨌든 아 여기 책은 큰데. 이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노고가 됐을까. 인쇄업에 잠깐 있었던 사람으로서 여기를 이거를 노고도 노고지만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 맞아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여서 물론 작가님의 욕심도 있었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이렇게 꽃을 한아름 선사해줘서 감사했고요. 서운한 게 있었어요. 저는 나팔꽃 나오는 장면을 보면 사실은 저는 시골 태생이니까 나팔꽃이 늘 언제쯤 8월 언제쯤 보면 막 있는데 나팔꽃이 이렇게 오므려 있을 때요 약간 돌기예요. 이렇게 돌아가. 그쵸. 이렇게 나선형으로 되어 맞아 맞아. 나선형인데 끝에가. 여기 나선형이 하나 정도는 오므라진 거에 있으면 좋은데 약간 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나선형에서 살짝 벌어졌을 때 그 보랏빛이 흰 색깔과 어우러졌을 때요. 저도 살짝 들꽃에 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펼쳤을 때보다 정말 예뻐요. 그 흰색과 나선형 사이에서 비치는 보라색 이런 거를 하나만 조금 섬세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하는 서운함이 아쉬움, 있었습니다. 서운함.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김동성 작가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펼칠 때마다 너무 예뻐가지고 어디를 찾기가 되게 그랬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늘 읽으면서 그냥 찾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여기 이렇게 한량처럼 쉬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에 미치면 집중하게 되고, 맞아요. 그 세계에 빠지죠. 네, 초월하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네, 나라고 내가 하지 좋으면 않아요. 뭐 이쪽에서 막 손가락질 하고는 미치광이라고 불리지만 내가 좋으면 뭐 그렇죠. 당땡이지. 단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부러운가 봐요, 제가. 맞아. 네, 그런 모습이. 저는 여기 이제 아이가 꽃에 미치는 게 이제 나팔꽃을 보고 이제 또 동화가 되잖아요. 네. 그 넘어서 여기 꽃에 미치는 빈군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제목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꽃에 가려진 부분. 전 여기가 너무 좋아요. 맞아 저도. 가려진.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때 이제 북토크를 할 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그러면 작가님이 봤을 때 어떤 장면이 좋으냐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작가님이 또 나팔꽃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꽃에 이제 미치게 되는 그 지점, 시점이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그 10년 동안 이거를 만지작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림들이 요거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엄청 네. 많은 그림들이 진짜. 차마 여기에 실리지 못한 그림이라던가 어. 그다음에 이제 바뀐 거. 같은 그리지만 다른 그림을 썼다가 바뀐 거 그런 장면들을 좀 보여줬어요. 아, 좋았겠다. 너무 좋았겠다. 나중에 제가 그게 이제 줌으로 한 거라서 제가 캡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막 이렇게 하기에는 저작권이 맞죠, 걸리니까 맞죠. 안 되고 같이 한 번은 토론할 때. 끝나고 있다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근데 그 그림도 진짜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화전이 있으면은 이게 어디서 해요 원화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디서 네.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 어디였던 것 같아요. 아니 서울에서 했어요, 선생님. 했어요? 네, 네, 아트 끝났더라고요. 네. 네. 막 지방에서 하는 게 있어요. 투어를 하고 5월, 있네. 5월 18일까지 아마 할 거예요. 네. 어디서 하는 게 서울. 어디서 하더라고요. 도서관에서. 내가 본 거는 지방이었어. 저도 지방으로 네. 갔어요. 네. 그 끝나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네. 전국을 그럴 돌 수 수도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거리만 된다면 맞아, 맞아. 아트로 안 오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까 순희 쌤이 얘기한 거 민들레 보는 그 장면도 좋았고 네. 일단 글귀는 그게 저도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 전개가 되는구나 해서 알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그리고 그때 이제 줌할 때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무슨 대치하고 생각이에요? 있잖아요. 네. 대치하고 있고 이게 거의 사람 만화잖아요. 앞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상이?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이제 현실과 판타지 오. 현실과 판타지를 이제 넘어가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림을 그리지만 점점 이제 요정 같이 막. 작아지면서 꽃에 동화되어가는 이제 뭐 그런 그러네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탄생. 점점 더 작아지면 점점 더 이제 꽃에 동화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은 얘기를 들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네. 전반에는 현실, 뭐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판타지가 좀 들어갔다. 이제 판타지. 꽃에 대한 감정 그런 표현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꽃에 이제 나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첫 장에. 나비도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군을 표현하는 중의적인 표현이다. 나비와 새가 꽃을 선망하는 그리고 나비듯이. 이제 그리고 엔딩에는 나비가 없다. 맞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엔딩에는 나비가 없는데 근데 여기 있어요.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김군이 나비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엔딩에는 이 작가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걸 물어봤나 보다. 나비가 왜 이제, 없냐? 없냐 그랬더니 나비가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렇구나. 김군이 꽃의 세계에서 뭐 나비와 합체가 되었고 뭐 이런 거다. 그리고 이분이 브라이트 독신이었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했는데 본인은 속 터졌겠구나. 저도 그쵸. 기억이 홈런볼이 앉아있고. 가물가물해서 근데 왜 독신인데 상투를 틀었을까요? 상투를 상투는 예전에는 꼭 그게 결혼의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아, 성인식이었나? 맞아요. 비슷하면 네. 그렇구나. 그랬구나. 저 여기 나비가 궁금했었거든요. 첫 장. 딱. 저는 그러니까 그거요. 쉬는 어떤 날이면 아예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하늘 조기 꽃만 바라보거나 꽃 피는 모습을 놓치기 싫어 손님이 와도 금세 자리를 뜨게 일쑤였다. 꽃에 빠져 있을 때 김군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다. 미치려면은 이렇게 제대로 있어야 된다. 미쳐야지. 어지간히 미치면. 한 가지 더 얘기해도 돼요? 네. 처음에 이제 시작됐나? 왜냐면 여기서 꽃에 미친 김군에서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시작이 돼요. 근데 두 장을 넘겼더니 세 장이네? 세 장을 넘겼더니 꽃에 미친 김군, 김동성이 네, 한 번 더. 그림에 가려져서 한 번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아직 시작이 안 됐나 했는데 여기 좀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게 의미가 있나?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장을 넘기는 그런 거를 감안한 구성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생각은 안 나는데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우리도 그런 빠져들어라 느낌이랄까? 이런 건가요? 그럼 시점이 나팔꽃에서 미쳤으니까 한 번 더 찝어주면 이때부터 그런, 미쳤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그런 구성을 그러니까 의도한 구성이다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현재. 성인에서 넘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맞아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이게 같아요. 시간의 흐름의 변화를 이제, 짚어주고 네, 순찰을. 느끼게 해준 이제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10년 후 그렇죠. 약간 이런 콧바스는 느낌이겠네요. 있구나. 맞아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오, 되게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저는. 같은 거 보면은 영화 바로 제목 안 나오고 뭔가 딱 스포를 이벤트가 막 조금 날리다가. 그 다음에 딱 제목 딱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꽃에 미친 김군이라는 글씨를 뒤에다 깔았을 때는 이거는 실제적인 제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맞아요. 네. 표현이야. 저는 그냥 그 생각은 처음에는 못하고 꽃을 더 부각을 시키려고 제목을 뒤로 빼셨나? 또 독특한 생각이시다 했는데 또 한 번 읽었을 때는 이게 순서적으로 또 제목인가?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근데 있어서 좋았어요. 백화보라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제가 블로그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추정이란 호를 가진 누군가가 있는데 저 위에 있어가지고 모르겠네. 이 사람이 백화보서라는 그러니까 꽃 그림 책이래요. 백화고서요? 백화보서. 보서. 네, 보서. 백화보서. 박제가라는 초정이란 호를 가진 박제가라는 그 동시대 사람이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현이 꽃에 미친 김군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김덕형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 이 꽃에 미친 김군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책에 약간 그 들어가는 어감이 사실은 되게 좀 거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친데 이제 그 여기 백화보서에 보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이제 꽃에 미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김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김서방 막 이렇게 맞아요.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 책을 이거 보고 느낀 게 약간 이게 지금은 되게 여성스러운 남자애들이 그렇죠. 인정을 하잖아요. 네네네. 어느 때에는 그 이전의 시대에는 좀 지나치게 남자애가 여성성이 좀 있다 그러면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얘 우리가 모르는 정체성 그렇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지금은 뭐 그런 아이도 있다 인정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도 혹시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약간 나도 너무 여기가 밋밋했어. 성향이 좀 그때는 미처 이제 알지 못했지만 그쵸.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성성이 좀 맞아요. 강한 여성성이. 그럴 수도 있고 섬세함이 높은. 아니, 꽃을 좋아하는 남자도 많습니다. 개인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시대적 보통 배경으로는 그리고 그게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게 뭐 편견을 두거나 뭐 가르는 건 아닌데 보통 우리가 이제 봐도 이제 남자애들이 이제 꽃을 바라보고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막 이쪽으로 편향된 아이는 사실 보기 어렵잖아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편인데 차별적인 시선을 보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요 시대 때 이랬다는 거는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았을까 이분한테 뭐 자료가 많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김덕형이란 분이 박제가나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표현했을 그 문구까지 있다면 뭐 작품이나 이런 게 남아 있나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거의 없고 자료가 없대요. 자료가 사진 뭐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근데 그냥 이분이 무슨 벼슬을 규장각 설의를 지냈다는 것만 남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예전에는 그 제가 그때 호암 경제정선 전시를 갔다 네. 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전시를 보려고 유튜브를 이제 거기 큐레이터가 그 전시에 대해 설명을 한 영상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보고 가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찾아봤는데 조선시대 때 이때는 그림 그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하대. 네, 좀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사대부들은 난을 친다던가 이제 취미로 글을 써서 뭐 시화를 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취미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양반이 이런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큰일이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양인이었대요. 양인. 그들은 이제 무슨 미술 그 배우는 학원 같은 게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맞아요. 예, 네. 거기도 이제 거의 네. 양인들이 가서 배웠지 양반들이 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무슨 남자가 꽃을 절에 거기다 그림까지 그려 이러면은 조금 더 그러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그 시대 때 아까 지연 쌤이 얘기했을 때 단단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맞아. 좀 이렇게 네. 휘둘리지 않고 맞아. 직진했으니까. 하고 네. 이게 화첩도 내고 했다 하니까 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이 김덕형이라는 인물 그림이 되게 선이 고와요. 네, 사람 요 자체가. 눈매, 턱선 네. 그래서 자꾸 기생 오래비 같은 느낌. 이거는 김동성 작가의 시선이 그랬지 그냥 않을까. 어느 정도 들어간 건지 그 시대에 정말 배경을 이렇게 넣은 건지. 여성스러웠는지 그냥 김동성이 알아서 상상으로 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궁금은 하더라고요. 너무 곱게 그려주셔갖고. 이 주인공만 김군만 수염도 없어요. 그러죠. 정말 혹시- 깔끔해. 정말 깔끔해. 저는 찾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 맨 끝장에 보면 그 미정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장 밑에 김동성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 밑에 보면 꽃에 미친 김군 김덕형 해서 요 설명이 있더라고요. 김덕형은 조선 후기 실존했던 화가로 꽃과 식물을 그리는 데 능했다고 알려지며 조선 실학자 박재가는 김덕형의 책 백화보에 어머. 서문인 백화보서에서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써줬나 봐요. 글을. 이따 내가 공유들 여기 자세히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화보서에서 김덕형을 김군이라고 부르며 꽃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높이 칭송했습니다라고 이게 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요 이렇게 써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책을 읽을 때. 그러니까 네. 이 박재가라는 분도 되게 편견이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아주 블로그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박재가가 실학자니까는 조금 더 일반적인 사대부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것 같기는 해요. 백화보가 그럼 김덕형의 책이네요. 네, 책이에요. 김덕형이 그러니까 화집 말하자면 꽃을 그린 화집인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식물 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작품이 남아 있나 있는 거네요. 봐요. 그러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발제로 들어와서 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꽃에 미친 김군. 그러면 무엇에 미쳤다는 거는 어떤 걸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그냥 자유롭게 토론할까요? 돌지 말고 이거는. 네.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쳐 있는 게 없다고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몰입하고 몰두하고 언제나 1순위이고 좀 그런 거잖아요. 다른 거 제쳐두고 내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인데 뭐 그렇게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모 막 이래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은 어쩌면 그게 지금 어두운 활동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이제 또 GV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이제 1순위가 이제 거기로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톡 같은 것도 이제 혹시 놓치면은 좀 민폐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좀 바로바로 확인하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조금 1순위이긴 한데 굳이 찾자면은 내년까지는 뭐 그러네 어두운 활동이 될 수 있겠네요. 내년까지는 적어도.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거는 내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어. 뭔지 알 것 같아요. 맞아. 나는 뭐 왜 없을까? 뭐 없을까? 그래서 뭐를 해야 되나? 뭐 진짜 뭐 대단한 취미를 하나?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조금 자괴감 이런 것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발제를 보고. 저도. 네. 근데 저는 이 김군 이걸 보면서 그 김군이 이제 꽃 보면은 이제 진달래 뭐 철쭉 봄에 보면은 설레기도 하고 뭐 방울꽃 보면은 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상적인 우리는 것도. 너무 경쟁의 시대에 살아서 미치면은 막 이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꼭 이루지 않고 뭔가 막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그거를 사랑하고 탐하고 있으면 그게 미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면 좀 더 자유롭게. 저도 어제 그 발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저는 과거에 그러니까 운동에 미쳤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운동에 빠져서 운동을 막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루 종일 난 이것만 하라고 시켜줬으면 좋겠어. 진짜? 어떤 운동이에요, 선생님? 어떤 운동? 이게 뭐 그냥 좋아하는 운동인데 수현 씨랑 같이 했던 배드민턴인데 초에 시작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 생동감도 좋고 뭔가를 쳤을 때 그 딱 뭘 쳐서 공이 날아가면 거기에서 타격감
압박감 때문에 날아가는 나의 스트레스도 그러니까 저에게 적합화된 운동이었던 거죠. 운동에 빠지고 너무 부럽다.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서 내가 뭔가에 미쳤었다고 하면 나는 한번 운동에 한번 미쳤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때는 미친 거에 지나가서 너님을 끌어들였던 거지 미친 그 시점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운동에 미쳐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뭐 미정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뭔가에 미쳐 있을 거라고 나 뭐에 미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하고의 열기가 다르니까 그냥 저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뭐를 내가 좋은데? 오늘 뭔가를 해야 돼 하면 전에는 되게 건성건성 설렁설렁했고 뭐 오늘 한 주를 보내는데 했다 그러면 좀 집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데 내가 해야 될 것에 조금 집중도가 높아져서 그냥 하루 사는데 조금 미쳐 있나? 제일 좋은 이렇게 거다. 사고를 전환한 것 같아요. 그냥 사고 전환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그러니까 도나쌤 말씀처럼 그냥 하루 일상에. 감사합니다. 네. 좋은데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면 365일이 그렇죠. 되게 보람 있겠네. 맞아. 보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 수연 씨. 저는 OTT. OTT? OTT? 쳤어. 넷플릭스 넷플릭스. 요즘 뭐 보세요? 다 봐요. 계속 봐요. 계속 그 때려 부시는 거 보시나요? 끊을 수가 없어 시작하면. 그런 것도 보고 예능도 보고 계속 틀어놔요.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괜찮더라고요. 시간 진짜 잘 가죠. 네. 그거 보면. 하루 훅가 진짜. 애 없으면 자꾸 그것만 보고 그쵸, 있어요. 그쵸. 맞아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미쳤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발제를 보고 미쳤다라는 거 뭐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정말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 제 저게 꽂혔어 미쳤어 그거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조금 하다 말고 근데 그래서 없어서 그럼 내가 앞으로 뭐에 꽂히고 미치고 싶지를 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시도를 했던 게 저는 하고 싶은 게 소원 중에 하나가 패션 디자인을 배워서 제가 아동 사이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사이즈에 맞는 어른 옷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저는 직접 배워서 내 사이즈에 맞는 걸 나처럼 어른이지만 아동 사이즈인 엄마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막 화려하거나 제 취향이 있잖아요. 네네. 제 취향 돈 안 되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옷을 직접 만들어 갖고 홈페이지 개설해서 파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이야. 그래갖고 한국방송통신대에 패션 디자인 거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우와. 중간고사 한 번 보고 그냥 끝 이랬는데 정말 예전에 그래갖고 재봉틀도 사긴 샀었거든요. 20대 중반 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응원합니다. 쉽지 않아. 안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묵히고 묵혔다 그 재봉틀이 저 집 갔다 이 집 갔다 하다가 결국 우리 집 옥상에 갇혀 있는데 그거에 한 번은 어느 순간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정말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리고 정말 미친 거는 없어. 그런 거에 꽂히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해요. 맞아, 어떤 맞아. 때는 너무 흐지부지 된 게 많아갖고. 그런 근데 생각이- 저는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전에 이제 아기 낳고서는 한 1, 2년 안 됐을 때 그때 10년 일기라고 10년 다이어리라고 유행이었어요. 네네네. 거기 맨 앞장에 쭉 10년 계획이 있거든요. 세우셨어. 거기에다가 제가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막 적어놓은 거죠. 10년 계.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 그거를 하나씩 이제 이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도 않았었고 뭔가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니까 어머 내가 전에 그거 적어놨던 거 내가 지금 그거 계획대로. 하고 있네 이제 모아가고 있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 선생님도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젠가.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가는 결과치가.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행동하는 도나쌤이. 맞아. 행동대장. 다른 분들. 네. 지금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요새 이제 오전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히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한 가지. 그게 운동이긴 근데 물론 실천을 잘 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운동을 하면은 또
자기 관리도 되고 내 건강 관리도 되고 해서 조금 운동에 미쳐보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딱히 미쳐 있는 건 없지만 조금 선생님들 이야기도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조금 뭔가 하나에 미쳐서 조금 건강하고 조금 행복하게 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한희진이 그랬어요. 세상에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뚱이밖에 없다. 정말로. 다른 어려운데? 거는 내 의지로 몸뚱이도 내게 아니던데. 그렇죠. 남은 저는 지금 책 가장 어중간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발제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고 요새 계속하는 생각이 앞으로 뭐 하지라는 생각이었어서 뭘 해볼까 생각하다 저는 혼자 결론 내린 게 나는 내 두 번째 20살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뭐라도 하나씩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아요. 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안 나고 맨날 과정만 노리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선생님 말처럼 10년 뒤에는 이게 내가 생각한 게 하고 있을까 요새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미쳐 있다기보다는 미치기 위한 과정을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말에 되게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두 번째 20살 때 나는 날아오를 거야.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할게요. 뭐라도 보여주고 두 뭐라도 해야 번째 되니까. 20살은 언제예요? 마흔이요. 아 그래요? 선생님 지금 마흔. 그래서 지금 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뭘 할까 저 만으로 올해까지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게 되게 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것 이제 같아요. 어동회 여기도 동호회도 해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손에 뻗치고 있는데 근데 정말 앞에 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뭔가에 미쳤었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다시 뭘 해보려고 해. 차분히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성격이 또 급해. 근데 하고 또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 아기 낳고 맞아. 경력 단절 되면서 사실은 저도 막 보육교사에다가 뭐에다가 막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땄는데 지금 당장 그거를 100%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나쌤처럼 넓게 스펙트럼을 넓게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내가 보육교사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동의무 활동이랑 모든 것들이 다 겹쳐져서 이 교육학에 저기 돼 있더라고. 내가 그쵸. 교육학을 공부할 생각도 없었고 했는데 이런 활동들이 어느 순간 요로 가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뭔가 자꾸 건드리고 하다 보면 사실은 서로 다른 갈래지만 결국 내가 두 번째 20살 때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다 모아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응원합니다. 우리 지혜 씨. 저도 아직은 지금 과도기인 상태인 것 같고 아직 미쳤다기보다 저의 초점은 아이들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 책을 보면서도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에 이렇게 미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취미, 그런 관심사를 찾아줄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지금 시점이었고 저도 뭔가 지금 하나씩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아르바이트도 새로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 딱히 미친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미쳐가는 과정에 지금 한 발을 담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미쳐가는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미친 건 없고요.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 그 지금 만세가 안 되거든요. 지금 고추 지지우대 세우고 끈 묶어주고 고추대 정리하고 농약 치고 이러고 왔거든요. 어제. 아이고 아이고 이틀 2, 농사일. 3일에 한 번씩 지금 제가 맡은 하우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작물들 재배하느라고 그냥 살짝 반쯤 미쳐 있으려고 하는. 근데 제가 제 생애에서 미친 거는 에어로빅이었어요. 네. 들었어. 네, 그래서 에어로빅이어서 하고서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야 너 나 날아갈 것 같아. 하도 이렇게 흔들어갖고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 대회도 나갔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래서 2위를 했었어요.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자, 그때 미쳐 있을 때 그때 막 주사를 맞아가면서 했거든요. 그 태반 주사 정도로? 맞고. 네, 영양제 맞고 2시간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다시 가서 에어로빅 하고 밤에도 모여서 하고 대회 했을 때 근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는 제 색깔을 표현하자면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이었어요. 하얀색 막 결혼 바람. 전이었어요? 후였어요?
결혼하고 나서였어요. 애기 낳기 전에 애기들이 대단하다. 어린이집에 갔을 때 시간이 그때 쪼개서 사실 그때가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었지. 그때 막 애들이 막 5시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4시 반, 5시 유치원 있을 때가 때. 제일 좋아. 그때가 정말 우리 수연이가 어제 한 얘기다. 닭이 된 것 마냥 정말 파닥파닥 대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때 기억이 짧았는데요. 되게 찬란하고 되게 깊숙하게 박혀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즐거우셨나 보다. 네, 그때 좋았어요. 역시 운동이 역시 수연쌤 하셨나요? 아까 하셨나요? 네, OTT에 OTT 맞아. OTT 추천 하나 해주세요 다음에. 선생님은 뭐에 미쳐 계시나요? 저요? 저는 지금 되게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누가 봐도 바빠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작은 성취에 미쳐 있어요, 사실. 아니요, 제일 좋은 거네. 진짜로.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는 지금 제일 큰 목표가 이제 힘든 분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고 싶다, 농장을 만들고 싶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한 역량을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저도 그런 대상자잖아요. 상황이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되게 작은 성취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되게 거창한 목표는 가는데 너무 지쳐버리고 힘들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한 발짝 뛸 수 있는 성취, 한 발짝 뛸 수 있는 성취. 사실 저는 지금 그거에 미쳐 있어요. 계속 조금씩 하는 것에 성취에 미쳐서 그 넓은 과정을 제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저희 애들이 독립을 할 때 제가 되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제 지금 목표는 그거예요. 내가 아이들은 자기의 삶을 향해 갈 때 나도 너무 즐거워. 뭔가를 하고 있는. 너희 잘 해봐. 나도 엄마 너무 지금 너무 좋다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0세 시대 그 이상의 시대도 지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딱 맞는 것 같다. 맞아. 100세 그래도 시대에 이제- 딱 맞는 부모의 마음가짐인 거. 네.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멋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본인 건강을 돌보고 하시길. 아이고, 무서워. 그러니까는. 본인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 한 가지는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맨 마지막 문구에 김구는 꽃이 되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예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결말을. 그래가지고 이걸 봤을 때 느낌 혹은 상상, 당신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난 내 갈 길을 간다. 그냥 그렇게 딱 느꼈어요. 난 내 갈 길을 간다. 누가 뭐래도 또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되게 그런 뭐 차별적인 시선이나 뭐 되게 많잖아요. 굳이 또 그런 게 아니었어도 내 환경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렇지만 남의 눈 의식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남이 나를 보는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런 거에 눈치 보다 보니까 내가 정작 하고 싶은 거나 표현하고 싶은 거를 조금 누르고 이런 게 많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분은 꽃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럼 여러 가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 갈 길을 간다.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렇게 꽃이 되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강력했어요. 이 네. 문장이 정말 강력했어요. 저는 딱. 저는 반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꽃에 미친 김군이잖아요. 제목이 꽃이 되었다. 꽃에 미쳤구나. 한 번 더 반복. 이제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진짜 끝까지 꽃에 미친 김군이었구나를 한번 반복해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궁극점에 올랐다. 자기가 저도. 생각하는 그 극한까지에서 궁극 올라서 경지에. 네. 초인. 네. 초월했다. 초월했다. 궁극점에 올랐다. 이런 식으로 뭐 열반에 도달했다. 이렇게 하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최고치에 오르지 않았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고치와 남이 생각하는 최고치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냥 극한에 올랐다. 궁극점에 도달했다. 저도 순희 쌤하고 같은데요. 경지에 올랐다. 근데 저 경지라는 게 뭔가 경지라는 게 남이 봤을 때 경지가 아니라 나의 만족하는 나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꽃 이 꼴 나.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건
이렇게 꽃이었는데 내가 꽃이 됐다는 건 너무 좋겠네. 네, 일체가 돼서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모라일치. 오. 통했다. 띠띠뽕. 다른. 어디서 귀여운 책이야. 죽어서 꽃으로 다시 환생. 그 생각도 했어요. 맞아요. 사실 저도 사실 단순하게 죽어서 꽃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사람이라 했어요. 네. 아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네. 저도 수현 씨처럼 아 그러면 미쳐 여기서 살다가 꽃이 되었다가 환생의 의미면 이 꽃이 혹시 환생의 꽃말이 아닐까요? 또 한번 찾아볼까요? 모란 꽃 이게 무슨 꽃일까요? 이게 모란이죠. 모란이. 모란의 네, 꽃말을 한번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들으면서 찾아볼게요. 네. 저는 그냥 스토리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해서 그냥 김군의 죽음을 그냥 꽃으로 표현했다. 그냥 단순하게 마무리된 거고. 저는 부러웠어요. 아. 네, 뭔가 하나의 자기가 정말 바랬던 꽃, 정말 좋아했던 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모습이 됐다라는 이 모습이 이제 부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너무 부럽죠. 뭔가를 이룬다는 게. 모란의 꽃말 딱 쳐서 나오는 건 부귀 영화, 왕자의 품격, 행복한 결혼 뭐 이런 건데 꽃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셨나? 원래 꽃 중에 꽃은 모란이다라는 모란꽃. 얘기가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요? 되게 화려하고 예뻐요. 근데 저는 이 모란이 네. 약간 불교에서 보이는 연꽃이랑 좀 연상이 돼서 저한테는 살짝 좀 촌스러운 꽃. 약간 그리고 어렸을 때 다른 꽃은 이뻐 보이는데 저한테 모란은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었었어요. 그 오늘 꽃에 미친 김군은 꽃이 되었다. 마지막 멘트 말씀드릴게요. 네. 모두 다 꽃이라는 노래가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김군이 꽃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나의 의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의미. 꽃으로 모두 다 꽃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책 토론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네. 책 토론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안성 동아학년 어른 모임이었습니다.